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21학년도 중등임용 2차 면접 준비 파트 3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파트 1, 2에 이어서 세 번째 강의를 찍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준 모든 자료들은 다음 카페 비전교육학을 검색하시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해당 카페를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핵심 주제는 뭐냐면 고교 학점제와 자유학기제입니다. 이 자유학기제는 지금은 자유학년제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 정책이 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교 학점제든 자유학년제든 학생의 어떤 욕구, 학생들이 원하는 욕구를 반영해주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발달을 돕기 위해서 도모하는 어떤 학습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교 학점제는 어디서 시행하고 있는 거냐면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자유학년제는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유학년제는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시범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2022년에 부분 확대, 2025년에는 전 고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인 거죠. 고교학점제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무엇이고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며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소스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만약에 고교학점제 물어본다면 정의, 그 다음에 운영 방안, 이런 운영 절차, 그 다음에 소스들, 이 어떤 장점,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학기제는 기존에는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었는데 2013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어서 2016년도에 거의 다 자리 잡고 전국적으로 보편화가 되었죠.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바뀌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학기제는 한 학기만 시행했던 거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아이들 시험도 안 보고 수업도 기본적인 수업만 듣고 이제 최소한의 수업만 듣고 나머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한 학기만 했는데 한 학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1년을 확대를 시켰죠. 그래서 2018년부터 해서 지금은 자유학년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자유학년제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목적, 운영 방안들이 거의 자유학기제랑 동일하기 때문에 학기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그대로 끌고 들어오니까 그 부분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 고교학점제가 무엇이고 고교학점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 대답을 하지 못하신다면 이 강의를 꼭 보고 넘어가신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란 뭐 이렇게 어렵게 좀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대학교에서 우리가 학점을 받아서 운영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고등학교에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을 듣냐면 학교에서 짜준 교육과정을 그대로 이수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거 과목 열어줬으면 아이들이 그냥 그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부분적인 선택밖에 못해요. 근데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아이들이 선택권이 더 많이 확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국영수 사과를 듣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가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지금은 수원, 수투, 문과적 속성, 이과적 속성에 관계없이 수원 듣고 수원, 수투 듣고 이과적이 좀 더 속성에 강하면 미적분을 듣고 수학을 좀 더 듣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국어교육과 가고 싶다. 그럼 수학을 아예 안 듣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수학만 듣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기본 공통수학 필요한 수학만 듣고 나머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수학을 아예 안 듣는 거죠. 그럼 뭘 듣냐? 국어 중에서도 뭐 화법과정문, 언어매치 이런 것만 듣는 게 아니라 현대문학 감상, 그 다음에 뭐 고전문학 감상, 현대시 이렇게 다양한 교과목들이 있거든요. 그거 진로 선택 과목을 자기가 선택해서 듣는다는 거죠. 자기 국어 이런 문학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아이들과 반이 개설되어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할 때 졸업할 때 예를 들면 130학점을 이수해라. 그러면 130학점만 이수하되 그 들어야 될 과목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에서 교양을 들었듯이.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 운영하겠다는 거죠. 꿈과 같이 보이겠지만 실제 2025년에는 전 학교로 확대하겠다. 이게 지금 교육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정의를 해보면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진로 희망에 따른 과목을 사전에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목을 개설해주고
학생들이 이를 선택하고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이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동일한 과목을 공부하는 현 교육체계에서 탈피하여 대학생처럼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제도이다. 2022년까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반드시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걸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진로 탐색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준 다음에 공통 과목을 들은 이후에 이제 아이들 들어 나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뭘 하겠다 이제 관념이 잡혀 나가겠죠. 고등학교 그 1학년 2학기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럴 때부터는 자기 선택적으로 과목을 듣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마 공통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들을 겁니다. 아이들이 그 듣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 교육 과정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 안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혹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동안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근데 이런 고교 학점제는 운영 방안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냐? 제가 운영 방안 첫 번째, 두 번째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해서 어떤 과목을 개설할지 결정해서 시간표를 만들고 교육과정 운영한다.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반드시 배워야 될 내용은 공통 과목으로 지정하되 학생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과목을 선택 수강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 기본 과목도 안 듣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과목들이 있어요. 국영수사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듣는 기본적인 그 공통사회, 공통과학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기본으로 듣고 그 나머지는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만 선택 과목은 학생이 충분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 수요를 반영해 최대한 많은 과목을 개설해 주는 거예요. 또한 이를 보완하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일반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학교 간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교사 수도 문제가 있고 작은 학교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다 열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 수업도 만들어주고, 근데 공동교육과정은 뭐냐면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연합해서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그 지역 옆에 동네에 새 학교가 있다. 그 새 학교가 합해서 아이들 수요를 조사해서 만약에 소수 과목을 있다면 그 학교에서는 교원 수가 부족했지만 이 새 학교를 합치게 되면 또 다양한 과목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실제 그 학교로 와서 듣는 겁니다. 다른 학교 학생이지만 실제로 그 학교에 시간표대에 와서 이동해서 듣는다는 거죠. 실제 공동교육과정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지금 공동교육과정은 방과 후에만 진행되고 있죠. 오후에 학교 모든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고 그리고 대학교 수준의 어떤 높은 심화된 학습을 원하는 아이들을 선정해서 자기네들이 있다면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해서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근 학교 세 학교를 합해서 함께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고정문학 감상을 열었다 이러면 아이들이 그 고정문학을 듣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면 듣는 거죠. 근데 왜 듣냐면 이게 생활기록부에 표기가 됩니다. 고정문학 감상이라고 해서 이제 똑같이 수행평가도 치고 지필평가 똑같이 다 시행됩니다. 단 학교 끝나고 했다는 것 뿐이지, 그리고 심지어 생활기록부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걸 신청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공동교육 과정을 학교 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기 힘들면 온라인으로서 만들어도 시행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랑 뭔가 부족하면 대학교와도 연계 지금 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처에 대학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외부의 학교들과 연계를 하고 또 대학교에 연계를 해 나가면서 학생들의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고교 학점제 운영 방안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학생 수요 조사를 해서 일단 공통 과목은 다 듣게 하고 나머지 선택 과목은 최대한 아이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최대한 많은 걸 개설해주고, 그게 만약에 여건이 안 된다면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일반고,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학교 간 연계가 운영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딱 봐도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기존의 학교가 가지고 있던 폐쇄적인 학습 환경에서 훨씬 더 넓은 환경으로 확대되는 거죠. 학습 환경이. 이런 것들이 다 장점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장단점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 텐데 단점도 있죠. 왜? 그럼 농어촌학교 어떻게 합니까? 다 이게 망해갈 수밖에 없는 걸 보여주는 거면 농어촌학교 주위에 인근 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대도시 학교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특정 학교만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뒤가 정리해드리고, 두 번째, 고교학점제 운영 방안 두 번째입니다. 수업 후 평가를 통해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학점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핵심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에는 우리 그 수업을 무조건 들으면 다 학점 인정해줬잖아요. 근데 고교학점제는 뭐냐면 교사가 설정해둔 성취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A, B, C, D, E가 있으면 최소 이 수준까지는 아이들이 도달해야지 이거 학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해서 그냥 듣기만 했다고 해서 그거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수준에까지 도달해야지 아이가 어떻게 된다? 그 과목을 이수했다고 학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수업만 들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수업을 이수받았다고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아이들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만들어 놓은 성취 수준에 맞게끔 아이들이 도달하니까 절대평가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고교학점제 운영하게 되면 무조건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현대문학 감상 듣고 싶다. 5명밖에 없다. 그럼 안 듣겠죠. 왜? 상대평가 한다고 하면 5명인데 5명, 7명 등급 산출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명, 1등급 한 명, 2명 줘야 되나?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교학점제는 자기가 결국 원하는 걸 듣는 건데 상대평가를 실시해버리면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수급이 많은데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절대평가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A, B, C, D를 만들어 놓고, 혹은 이제 더 체계화시킬 수 있겠죠. A, B, C, D, E, F로 더 체계화시킬 수 있겠죠.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그 절대평가를 실시해서 도달하면 A, 도달 못하면 B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따지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절대평가의 문제인데 성적 부풀리기. 자기 학교 애들 성적 잘 주려고 다 L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방지하기 위해서 뭐지 평균 원점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학생의 생활 기록부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절대평가를 하면서 과목 평균과 그 원점수를 알면 어느 정도 대학에서도 이게 다 A를 주려고 했던 건지 아닌지 다 분간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여기 읽어보면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던 반면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과목 이수를 인정한다. 그러면 불쌍하겠죠. 들었는데 얘들은 그럼 바로 방치하냐? 그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줍니다. 일단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돼 성취 기준에 만족하면 학점 이수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충학습이나 재평가 기회를 줄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이수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단 끝까지 학생들이 잠만 자고 안 들으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이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졸업 못하는 겁니다. 계속 몇 년간 계속 졸업 못하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겁니다. 네, 이제 운영 방안 소스는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